새벽 5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미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약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셔야 해요. 미나의 목소리에 윤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미소를 지었죠. 벌써 일어났니? 오늘도 일찍 출근하는구나. 미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을 챙겨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지난 3년간 라 벨라에서 서빙 일을 해왔어요. 원래는 파티셰가 꿈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미나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미나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살아가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라 벨라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나가 도착했을 때 김지배인은 이미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늘의 특별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정치인 가족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완벽해야 해요. 특히 미나 씨,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배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미나는 잠시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셰프들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 미나는 로커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왔어.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파티쉐 학원도 다니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료인 최수진이 미나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여.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 수진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레스토랑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정치인 가족이 도착했고 김지배인은 미나에게 특별히 그 테이블을 담당하라고 지시했어요. 미나는 최선을 다해 서빙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음료를 쏟아 미나의 유니폼이 젖었죠. 김지배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새 음료를 가져다 드릴게요. 미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러자 정치인의 아내가 오히려 미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미나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김지배인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미나를 따라다녔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목요일 저녁, 라 벨라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손님들로 레스토랑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찼죠. 미나는 6번 테이블에 주문을 받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제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곳에는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잠시 비를 피하려는 것뿐이요. 음식은 주문할 수 있소. 노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안내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그때 김지배인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김지배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노인의 눈에 스친 수치심이 미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입을 열자 김지배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쪽에 조용한 자리가 있어요. 잠시 비를 피하시다 가시겠어요? 노인은 미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배인은 미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지금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더 이상의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미나 씨. 미나는 노인을 주방 근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손님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어 조용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하오, 젊은이.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노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추위와 배고픔 때문일 것입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미나는 잠시 자리를 비워 다른 테이블을 확인한 후 곧바로 노인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노인은 메뉴판을 열지도 않고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는구려. 그냥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좋겠소. 미나는 노인의 눈에서 자존심과 수줍음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지금은 자신의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미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식사 대신 노인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주방장에게 부탁했어요.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와 친했기에 간단한 파스타와 수프, 그리고 각 구운 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특선이에요. 미나가 음식을 내려놓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됐소. 과거에 나도 이런 음식을 만들었었지. 미나는 호기심의 노인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요리사셨나요? 노인은 빵을 한 조각 떼어 천천히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요. 미나는 노인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손과 얼굴에 난 주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미나 씨, 이리 와보세요. 김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지배인에게 다가갔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안으로 들였죠?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는 생각 안 하는 건가요? 김지배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입니다. 저분도 지불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미나가 노인의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김지배인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김지배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넘어가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알겠죠?
이른 아침 미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제와 달리 맑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기에 미나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을 생각하며 미나는 옷을 입었어요.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떠날 때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충분한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미나는 그것을 거절했죠. 대신 그녀의 식사 시간을 내어준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려. 고맙소, 아가씨. 그 말을 들을 때 미나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죠. 평소보다 일찍 벨라에 도착한 미나는 직원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배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미나 씨,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김지배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지배인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죠.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면에는 미나가 노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분이 배고파 보여서 제 식사 시간을 양보한 것뿐입니다. 김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규정을 알고 계시죠? 직원 식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손님이었어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레스토랑의 피해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지배인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한 장을 미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규정 위반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미나 씨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미나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고라니. 순간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월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지배인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오너도 이 영상을 보셨고 그분의 지시입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직원 라커룸에서 개인 물건을 챙기는데 최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미나는 떨리는 입술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해고를 시켜? 너무하잖아.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했으니까. 그러나 미나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거리로 나온 미나는 우산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빵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미나의 꿈이었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미나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구나. 무슨 일 있니? 윤 여사의 눈에는 항상 딸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침착함을 가장하려 노력했어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미나의 젖은 옷을 보며 타월을 건네주었어요. 빨리 갈아입어라. 감기 걸리겠다. 비 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미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에는 해고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고 방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저축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3개월도 버티기 힘들었죠. 하필 이런 때에 미나의 중얼거림은 방 안에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어쩌면 구직 관련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나 씨 맞으신가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나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르 셰프 레스토랑의 박 대표라고 합니다. 내일 저희 레스토랑에서 면접을 보시겠어요? 미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르 셰프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레스토랑으로 오실 수 있나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면접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누가 자신을 추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지배인이 미안해서? 아니면 수진이? 둘 다 불가능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면접을 보러 간다고 말했고 윤 여사는 딸을 응원해 주었어요.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르 셰프는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은 아직 영업 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미슐랭 스타 표시가 빛나고 있었죠. 미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나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미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는 어제 전화로 이야기했던 박 대표였습니다. 면접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박 대표를 따라 레스토랑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미나는 놀라움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라 벨라에서 그녀가 도와준 노인이었어요. 어서 오게, 김미나 씨. 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눈빛은 어제와 같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권위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죠. 어제 그래, 내가 바로 그 노숙자 하랍이요. 자리에 앉게. 미나는 떨리는 다리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정현우라고 하네. 르 셰프의 실소유주지.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현우라는 이름은 한국 요리계에서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미슐랭 셰프로 활동하다 갑자기 은퇴한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할 거요. 나는 가끔 변장을 하고 여러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진정성을 시험해보는 습관이 있다네. 정현우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레스토랑에서 나는 무시당했지. 그것이 레스토랑 업계의 현실이니까.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소.
미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미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놀랐겠지. 하지만 세상은 이런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네. 어제 자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나를 감동시켰소.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 일이지.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히려 자신을 해고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저는 어제 해고됐습니다. 정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주름진 이마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랬군. 더 이상 놀랍지도 않구려. 요즘 레스토랑들은 인간미보다 이미지와 수익만을 중요시하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내 개인 비서로 일해주겠나? 물론 요리도 가르쳐주지. 미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마치 동화 같은 전개에 혼란스러웠죠. 정말인가요? 제가 무슨 자격이?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격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네. 자네에게서 진정성과 열정을 느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미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네. 몇 년 전에 아들과 그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 그 후로 혼자였지. 어쩌면 나는 자네에게서 내 딸을 보았는지도 모르겠구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현우의 상실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이었죠. 제가 정말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결정된 거요.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세. 급여는 지금보다 2배, 그리고 요리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지. 어떤가? 미나는 정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에 아직도 어리둥절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리 가벼웠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미나는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 7시 미나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르 셰프에 도착했습니다. 정현우가 지정해준 사무실로 들어서자 박 대표가 미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미나 씨 오셨군요. 정 회장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을 둘러보시죠. 박 대표를 따라 레스토랑을 돌아보는 동안 미나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라 벨라와는 차원이 다른 시설과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특히 주방은 미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최신식 설비와 정돈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실력 있는 셰프들이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 회장님의 프라이빗 주방입니다.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죠. 박 대표가 별도의 출입문을 열자 작지만 완벽하게 갖춰진 주방이 나타났어요. 모든 설비가 최고급이었고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 회장님과 함께 요리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당신의 사무실이고요. 옆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는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요리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손으로 책장을 쓸어보며 감동에 젖었어요. 그녀의 꿈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나 양 잘 왔소. 뒤에서 들려온 정현우의 목소리에 미나는 돌아섰어요. 정현우는 평범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세. 먼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야기해주지. 정현우는 미나에게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요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요리교실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미나는 정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내 요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나? 미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요리학교를 중퇴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매일 요리를 했고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미슐랭 셰프 앞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담이었죠. 간단한 오믈렛부터 시작해보세. 요리의 기본은 가장 단순한 음식에서 드러난다네. 미나는 긴장한 손길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달걀을 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버터를 녹인 팬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정현우는 말없이 미나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죠. 그녀의 손놀림에서 타고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완성된 오믈렛을 정현우 앞에 내놓았을 때 미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현우는 천천히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미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기본기가 탄탄하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정현우의 평가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미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정현우의 개인 비서로서 일정을 관리하고 각종 문서 작업을 돕고 오후에는 그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반복해서 같은 요리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는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그의 가르침 속에는 항상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몇 주가 지나자 미나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파티쉐리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했어요. 정현우는 미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미나를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정현우는 미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특별한 행사가 있네.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만찬인데 올해는 자네가 파티쉐리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나?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의 실력을 믿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자네를 더 성장시킬 거야. 그날 저녁 미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최근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고 경제적 걱정도 줄었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 라벨라에서 정현우를 도왔던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르 셰프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나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 대표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미나 씨, 손님이 왔습니다. 라벨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장 사람들이 왜 여기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침착하게 응대하기로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김지배인과 라벨라의 오너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배인은 미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미나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지배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너로 보이는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과 르 셰프 사이에 업무 협력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정현우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미나는 침착하게 정현우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는 현재 외부 미팅 중이었고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차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에서 김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직원이 바로 우리가 해고한 미나예요. 믿을 수 없군요. 정현우 회장과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오너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직원이 정현우 회장의 개인 비서라. 걱정되는군.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미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 불안감이 커졌지만 차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차 가져왔습니다. 대화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김지배인은 계속해서 미나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오후가 되어 정현우가 도착하자 그들은 별도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려 했죠. 1시간 후 정현우가 미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방금 전에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는 알고 있겠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일하던 라 벨라의 김지배인과 오너입니다. 정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들이 내게 특별한 제안을 했네. 내 레시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신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자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소. 자네가 규칙을 어기고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지배인이 여전히 그녀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현우는 미나의 반응을 지켜보며 계속 말했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고 있을 거요. 하지만 그들이 자네와 나의 관계를 알고 보니 불편해하더군. 특히 다음 달 자선 행사에 그들도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그랬지.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라는 거겠죠. 정현우는 미나의 말에 놀란 듯 했어요. 자네가 물러나다니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오.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현우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정 회장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현우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런 협박에 굴복할 사람으로 보이나? 자네는 이제 내 가족과 같은 존재여. 그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정현우의 말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토록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미나는 자선 행사 준비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다양한 디저트와 케이크를 개발하고 연습했어요. 그러나 김지배인의 방문 이후 레스토랑 내에서 미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해고된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은 미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죠. 저 직원, 어떻게 갑자기 정 회장님의 비서가 된 거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고당했다던데.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미나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능력보다는 정현우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주방에서 디저트를 준비하던 중 미나는 실수로 케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 있던 몇몇 셰프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는 다르군. 누군가의 비꼬는 말에 미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다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미나는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정현우에게 설명할 말을 고민하며 밤을 새웠죠. 자신이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가 사직서를 들고 르 셰프로 향하던 그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비처럼 무거웠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미나 씨, 빨리 오세요. 정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박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나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제요? 아침 일찍 주방에서 요리 중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미나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현우는 집중 치료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박 대표와 몇몇 직원들도 이미 와 있었죠.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미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현우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집중 치료실로 들어선 미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정현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늘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던 그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정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정 회장님, 저예요, 미나. 정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미나가 말렸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정현우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내리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내가 자네에게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네. 정현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내 딸 보영이가 생각났소. 그 아이도 자네처럼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었지.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보영이는 자원봉사를 좋아했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지. 하지만 5년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보영이까지 모두 교통사고로 잃었소. 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후로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네. 내 요리도 레스토랑도 심지어 삶까지도. 하지만 그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지. 보영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으니까.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현우의 상실감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자네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마치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 같았소. 정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 자선 행사는 보영이의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요. 그리고 자네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내가 회복될 때까지 행사를 맡아주게. 자네의 요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오. 미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행사를 자신이 맡는다니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준비되었소. 내가 자네의 실력을 믿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요리 행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요. 자네만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미나는 망설였지만 정현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미나는 망설였지만 정현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무실 서랍에 보영이의 레시피 노트가 있소. 그걸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요. 그리고 미나 양, 네, 자네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소. 고맙네. 정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나에게 이제 나가야 한다고 알렸어요. 미나는 정현우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정현우를 향한 깊은 애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미나는 그것을 꺼내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어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르 셰프로 돌아온 미나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죠. 정 회장님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만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에 따라 다음 주 자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총괄하게 되었으니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중 한 셰프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행사를 맡는다는 겁니까? 우리 중 누구보다도 경력이 짧은 사람이. 미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딸 보영 씨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미나의 진심 어린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박 대표가 나서서 미나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합시다. 이번 행사는 우리 르 셰프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나는 정현우가 말한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보영의 요리 일기라고 적힌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죠. 안에는 다양한 레시피와 함께 보영의 일상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미나의 마음을 울렸어요. 음식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미나는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영의 마음을 이어받아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어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실력을 쏟아 이 행사를 준비하기로 말입니다. 행사 당일 르 셰프 레스토랑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은 품위 있게 꾸며졌지만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미나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벽에는 보영의 사진과 그녀가 노숙자들을 돕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메뉴를 완성했어요. 특히 디저트는 보영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미나만의 창의성을 더했죠. 처음에는 반대하던 셰프들도 미나의 열정과 진심에 감동받아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미나의 물음에 주방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미나를 향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실력과 헌신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뿐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후원자들도 초대받았어요. 미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정현우는 아직 병원에 있었지만 의사의 특별허가로 잠시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그때 미나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김지배인과 라 벨라의 오너에게 닿았습니다. 그들도 초대장을 받았었죠. 미나는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배인은 미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미나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현우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곧 오실 예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만 참석하실 수 있어요. 미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속속 도착했어요. 특히 미나의 눈길을 끈 것은 정현우가 돕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주눅든 표정이었어요. 미나는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즐기세요. 6시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는 무대에 올라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는 정현우 회장님의 딸 보영 씨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보영 씨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도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나의 진심 어린 말에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요리가 서빙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주방과 객석을 오가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살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죠. 디저트 타임, 미나의 특별 케이크가 나왔을 때 행사장은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의 맛이라는 이름의 이 케이크는 보영의 레시피에 미나의 창의성을 더한 걸작이었어요. 특히 노숙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미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정현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미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려. 내 기대 이상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현우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자리지요. 내 딸 보영이는 항상 말했소. 모든 사람은 따뜻한 식사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소. 정현우의 말에 행사장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옆에 서서 모든 이야기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김지배인과 라 벨라의 오너가 다가왔습니다. 정현우 회장님, 오늘 행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오너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지배인도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 씨의 그날 결정이 사실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원칙과 이미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현우는 미나를 프라이빗 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요. 미나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의 임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이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자네 꿈이 파티쉐였지? 이제 그 꿈을 이룰 시간이요. 미나의 선물이라고
이름 지어두었네. 어떤가?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현우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매주 한 번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빵과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날을 만들어주게. 보영이의 뜻을 이어가는 거요. 미나는 기쁨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1년 후 미나의 선물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한 날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어요. 정현우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종종 카페를 방문해 미나의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곤 했죠. 그리고 미나의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카페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윤 여사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카페의 또 다른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요일에는 과거라 벨라의 김지배인도 종종 찾아와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는 미나를 통해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가끔 라 벨라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 노인을 도와주었던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타이틀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회란 참 이상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나는 자신의 카페에 찾아온 어린 요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어요. 마치 그녀가 만드는 따뜻한 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밝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